여러분, 혹시 동물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7살 지유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때로는 축복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직 몰랐죠.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배기에 자리한 작은 유기견 보호소. 그곳에서 지유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호소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곳이었어요. 낡은 컨테이너 2개를 이어붙인 건물과 철망으로 둘러싸인 좁은 마당,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무 울타리가 전부였거든요. 지유가 처음 동물의 목소리를 들은 건 5살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데려온 다리를 다친 믹스견이 아파요, 무서워요 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을 때 지유는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조차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 지유는 자신만의 비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유의 특별함을 알고 계셨어요. 아이가 아픈 동물들에게 다가가 괜찮다고 속삭이면 정말로 동물들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유가 동물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봐 주실 뿐이었어요. 보호소에는 항상 10마리 남짓한 개들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된 늙은 개들, 다친 개들, 성격이 사나워 입양이 어려운 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유는 그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아픈 곳은 없어. 하고 물어보면 개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몸집이 큰 진돗개 백구는 늘 주인이 언제 데리러 올까라고 중얼거렸고, 한쪽 눈을 다친 코커 스패니얼 누리는 사람들이 무서워라고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애정을 갖고 돌봤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건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가져온 두툼한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붉은 글씨로 인쇄된 공문이 나왔습니다. 최종 철거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지유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공문을 읽어보니 이 땅이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한 달 안에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란에는 강태준 대표이사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저녁 내내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시청에도 연락하고 동물보호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 비슷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개발 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유는 개들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침울한 기운을 동물들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슬픈 냄새가 나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가? 개들의 중얼거림이 지유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유는 할머니 방 앞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할머니가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할머니가 개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20년 넘게 이곳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돌봐온 할머니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유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보호소가 사라지면 할머니뿐만 아니라 갈 곳 없는 개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구는 영원히 주인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누리는 또다시 버림받는 아픔을 겪어야 할 거예요. 지유의 작은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철거 통지서가 온 지 사흘 뒤 보호소에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낡은 카톤 박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박스 안에는 숨이 가쁜 늙은 개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곳은 다 거절당해서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시한부 진단을 받았거든요. 몇 주 못 버틸 것 같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박스 속 개를 내려다보셨어요. 털이 하얗게 센 작은 믹스견이었습니다. 나이는 최소 15살은 넘어 보였고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희망이에요. 원래 주인이 그렇게 지었답니다. 남자가 답했어요. 원래 주인은 돌아가셨고 저는 그분의 조카인데 제가 해외에 발령이 나서 데려갈 수가 없어서요. 지유는 희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손이 희망이의 머리에 닿는 순간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피곤해. 너무 피곤해. 희망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나무잎처럼 가녀렸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지유는 희망이 옆에 앉았어요.
다른 개들과 달리 희망이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꿈을 꾸는 듯 중얼거리기만 했어요. 주루이님, 주루이님. 희망이는 잠결에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지유가 희망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한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희망이가 특별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른 개들의 기억은 대부분 단편적이고 흐릿했는데 희망이의 기억은 마치 영화처럼 생생했습니다. 기다려. 태준아, 기다려. 희망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지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망이의 기억 속에서 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아, 내가 잠깐만 나갔다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그 남자가 바로 희망이의 주인이었어요. 희망이는 그를 태준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기억 속 장면들이 지유의 머릿속에 흘러갔어요. 넓은 서재에서 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희망이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박전무, 자네 정말 믿을 만한가? 태준의 목소리였어요. 희망이의 기억 속에서 태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아. 지유는 더 집중했어요. 희망이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태준이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태준이 작은 USB를 꺼내 오래된 괴종식의 뒤쪽에 숨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망아, 이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태준이 희망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시계를 기억해둬야 해. 희망이의 기억 속 태준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며 박전무,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 약속이 뭐였어? 라고 다급하게 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준이 희망이를 안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희망아, 아저씨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박전무를 너무 믿었나 봐. 회사를 빼앗기게 생겼어. 지유는 희망이의 기억을 통해 태준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날들을 보게 되었어요. 태준은 병에 걸렸지만 치료보다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던 날, 희망이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희망아, 미안해. 아저씨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 시계 안에. 희망이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태준이 의식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희망이는 낯선 사람의 손에 맡겨졌고, 결국 이곳 보호소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지유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희망이가 말하는 태준이라는 사람, 그리고 철거, 통지서에 적힌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같다는 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유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지유는 밤새도록 희망이의 기억을 정리해봤어요. 희망이가 보여준 장면들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철거 통지서의 강태준과 희망이 기억 속 태준이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유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해요. 지유야, 그런 큰 회사 사장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 리 없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보호소를 없애려는 사람이야. 하지만 지유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희망이의 기억 속에서 본태준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속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지유는 할머니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강태준의 회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어요. 지유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빌딩 앞에 선이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어요. 유리로 된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한참 동안 올려다보다가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어요. 어린 친구, 어디서 왔니?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저는 강태준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지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강 회장님을 만나러? 꼬마야, 강 회장님은 대통령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이야. 집에 가서 엄마 도와드려라. 하지만 지유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희망이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경비원이 황당해하며 고개를 저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어요. 지유는 그 순간 알았어요. 희망이의 기억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준 사장님, 지우가 달려갔어요. 강태준은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이었지만 희망이 기억 속에 그와 똑같았어요. 누구냐, 너는? 저는 지우예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왔어요. 희망이 때문에 왔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희망이라고? 누구 말이냐? 강 회장님의 개 희망이요. 희망이가 말했어요.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강태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우를 밀쳐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보호소 아이가 여기까지 와서 장난치지 마라. 아니에요. 진짜예요. 박 전무가 회장님을 배신했어요. 희망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전무라는 말에 반응한 거였죠. 하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 이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회장님, 괴종시계요. 괴종시계 안을 확인해 보세요. 지우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지만 강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우는 빌딩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경비원은 단단히 화가 난 채로 말했어요. 다시는 여기 근처에도 오지 마라. 알았지?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태준을 만나긴 했지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우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희망이 옆에 앉았습니다. 희망이는 더욱 쇠약해져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늘어졌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희망아, 내가 태준 아저씨를 만났어. 지우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내 말을 믿지 않았어. 희망이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 태준 아저씨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희망이의 기억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최근의 기억이었습니다. 태준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박 전무라는 남자가 찾아와 차갑게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강 사장,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사는 제가 맡겠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희망이의 기억을 통해 지우는 알 수 있었어요. 강태준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가 가장 믿었던 박 전무라는 걸. 강태준은 지우와 만난 후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박 전무와 괴종시계를 알고 있었을까요? 특히 괴종시계는 돌아가신 동업자 김 사장과 자신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로 올라갔어요. 벽 한쪽에는 오래된 괴종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함께 세운 동업자 김 사장이 남긴 유품이었어요. 김 사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시계만큼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회사가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계장부에 의문스러운 지출이 발견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된 차용증이 여러 장 나타났어요. 더 심각한 건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강태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전무가 급히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회장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누군가 회장님 명의를 도용한 것 같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차용증들을 보세요. 모두 회장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이런 돈을 빌린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가짜야. 누군가 내 도장을 훔쳐서. 하지만 필체 감정 결과 회장님 글씨라고 나왔습니다. 박 전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강태준은 박 전무를 믿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오른팔이었거든요. 김 사장이 세상을 떠난 후 회사 운영을 도맡아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박 전무, 자네만이 내 편이야. 강태준이 박 전무의 손을 잡았어요.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자. 박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강태준이 보지 못하는 순간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정말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준의 사무실 물론 서재까지 모든 곳을 뒤졌어요. 서류들이 박스째 압수되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가져갔습니다.
강태준 씨, 동행하시죠.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태준은 수갑을 찬 채로 검찰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취조실에서 밤새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해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간신히 보석으로 풀려난 강태준은 회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박 전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수사를 받는 동안 저희가 회사를 임시로 운영하겠습니다. 뭐라고? 그건 내가 동의한 적이 없어. 하지만 주주들과 이사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회장님 지분도 담보로 잡혔고요. 박 전무가 서류를 건넸어요. 이미 법정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걸. 그리고 그 함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자신이 가장 믿었던 박 전무라는 걸. 박 전무. 자네가 그랬던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전무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냉소를 지었어요. 20년이나 걸렸네요. 김 사장 때부터 계획했던 일이었는데. 김 사장을 알고 있다고? 자네가? 김 사장님의 조카입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이 유산을 모두 당신에게 넘기는 바람에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죠. 박 전무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강태준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20년 동안 곁에 둔 사람이 복수를 위해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거였고요. 이제 이 회사는 제 겁니다. 박 전무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재산도 머지않아 제 손에 들어올 거예요. 강태준이 모든 걸 잃어가고 있을 때 보호소의 희망이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어요. 지유는 희망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걸 느끼며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희망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지유가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희망이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유야, 고마워. 혼자가 아니어서. 그때 희망이의 기억 속에서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하고 자세한 기억이었습니다. 마치 희망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중요한 비밀을 전하려는 것 같았어요. 기억 속에서 김 사장과 강태준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회사 창립 초기부터 절친한 사이였어요. 김 사장은 희망이를 무척 아꼈고 강태준도 희망이를 자신의 개처럼 돌봤습니다. 태준아, 나한테 조카가 하나 있어. 김 사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박진우라고 하는데 그 친구 성격이 좀 복잡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형 조카라면 우리가 잘 챙겨야지. 강태준이 답했어요. 회사에서 일 배우게 해주면 되잖아.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진우는 어릴 때부터 남을 시기하는 성격이 강했어. 내가 너에게 회사 지분을 많이 넘겨준 것도 그 때문이야. 진우한테 넘겨주면 회사가 엉망이 될 거야. 지유는 희망이의 기억을 통해 박 전무의 본명이 박진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김 사장이 왜 강태준에게 더 많은 지분을 남겼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계속 이어졌어요. 김 사장이 병이 깊어지던 시기의 장면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강태준에게 건넸어요. 태준아, 이 안에 진우의 진짜 정체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김 사장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진우가 학창시절부터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몰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 기록해뒀어. 형, 왜 이런 걸? 진우는 언젠가 우리 회사를 노릴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거지. 김 사장이 강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정말 위험할 때만 꺼내야 해. 강태준은 USB를 받아들었어요.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까? 김 사장이 벽에 걸린 괴종시계를 가리켰어요. 저 시계 뒤쪽에 작은 공간이 있어. 거기에 숨겨둬.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희망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강태준이 시계를 벽에서 내려 뒤쪽 패널을 열고 그 안에 USB를 넣는 모습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지유가 중얼거렸어요. 박 전무가 김 사장님의 조카였고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희망이의 기억은 더 이어졌어요. 김 사장이 세상을 떠난 후 박진우가 박 전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들어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희망이는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강태준이 없을 때마다 서재를 뒤지곤 했어요. 특히 괴종시계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USB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시계를 분해할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찾지 못했구나. 희망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전무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야. 지유는 깨달았어요. 강태준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USB라는 걸. 하지만 강태준은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사장이 세상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고 괴종식에는 그냥 장식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희망아, 내가 다시 태준 아저씨를 만나러 가야겠어. 지유가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내 말을 들어줄 거야. 희망이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반짝였어요. 고마워. 지유야. 태준 아저씨를 꼭 도와줘. 그날 밤, 희망이는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지유는 희망이의 작은 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희망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인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가 다가와 지유를 안아주셨어요. 희망이가 편안히 잠들었구나. 우리 지유 덕분에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을 거야. 지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내일 강태준 아저씨를 다시 만나러 가야 해요. 희망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 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도 지유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느끼셨거든요. 이틀 후, 지유는 다시 강태준의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는 지유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유야, 용기를 내렴. 희망이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건물에 들어가려는 순간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너 며칠 전에 온 그 아이지? 강 회장님을 만나러 온다고 했던. 네,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강 회장님은 지금 여기 안 계셔. 며칠 전부터 출근도 안 하고 계시거든. 지유는 당황했어요. 강태준을 만나지 못하면 희망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거든요. 그럼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회사 일도 이제 박 전무님이 다 처리하시고. 그때 건물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지유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박 전무구나. 박 전무는 지유와 할머니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 사람들이 며칠 전 강 회장을 찾아왔던 사람들이군. 보호소 사람들이라고 했지?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가 강 회장님을 자꾸 찾고 있어서요. 강 회장은 이제 이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박 전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보호소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고 더 이상 여기 오지 마. 지유는 박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희망이의 기억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박 전무죠. 김 사장님의 조카. 박 전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너 같은 애가 김 사장을 어떻게 알아? 희망이가 말해줬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고. 박 전무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희망이. 그게 뭐야? 걔 이름인가? 걔한테서 들었다고? 정말 웃기는군. 하지만 지유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이 강 회장님을 배신한 것도 알고 있어요. 괴종식의 안에 모든 증거가 있다는 것도요. 이번에는 박 전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괴종식이라는 말에 크게 동요한 거였죠. 뭐라고 했어? 김 사장님이 숨겨놓으신 증거요. 당신의 모든 비리가 기록된 USB가 괴종식의 안에 있어요. 박 전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김 사장이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남겨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가 괴종식의 안에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돼. 그런 게 있을 리 없어. 박 전무가 중얼거렸어요. 지유는 확신했어요. 박 전무가 그 USB의 존재를 몰랐다는 걸. 그리고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걸. 강 회장님에게 연락해 주세요. 지유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박 전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강태준에게 연락한 것 같았어요. 강 회장. 지금 당장 회사로 오십시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1시간 후 강태준이 나타났어요. 며칠 사이에 훨씬 야위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유? 강태준이 지유를 알아봤어요. 너 왜 또 여기 온 거야?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유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희망이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요. 강태준의 눈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희망이가 죽었다고?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닦던 괴종시계. 희망이가 그 안에 진실이 있다고 했어요. 강태준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어요. 괴종시계라고? 김 사장이 남긴 그 시계 말인가? 네, 맞아요. 김 사장님이 숨겨놓으신 게 있어요. 박 전무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는 USB요. 박 전무가 끼어들었어요. 강 회장님, 이 아이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걔한테서 들었다는 헛소리를. 하지만 강태준은 박 전무를 무시하고 지유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말하는 괴종시계는 김 사장과 자신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이 마지막에 시계를 잘 보관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보자. 강태준이 결정했어요. 강태준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 전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만약 정말로 김 사장이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남겨뒀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강 회장님, 설마 정말로 그 아이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박 전무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걔가 사람 말을 전했다니 말이 됩니까?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유야, 희망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정말이에요. 희망이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USB를 숨기는 것도 봤고, 박 전무가 몰래 서재를 뒤지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박 전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자신이 서재를 뒤진 일까지 알려진 거였습니다. 강태준의 집에 도착하자 모두 서재로 향했어요. 벽에 걸린 괴종시계는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시계를 벽에서 내렸어요. 무겁고 오래된 시계였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하지? 강태준이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지유가 다가갔어요. 희망이 기억으로는 뒤쪽 판넬을 밀면 된다고 했어요. 강태준이 시계 뒤쪽을 만져보니 정말로 작은 패널이 있었어요. 살짝 밀자 패널이 열리면서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USB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정말 있었군. 강태준이 놀라며 USB를 꺼냈어요. 박 전무는 창백해졌어요.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함부로 열어보면. 함부로? 강태준이 박 전무를 바라봤어요. 김 사장이 남긴 건데 왜 함부로지? 강태준은 즉시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문서 파일들과 사진, 그리고 동영상까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서를 열어보니 박진우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 안에는 박 전무의 학창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시험 부정행위로 징계받은 기록, 군대에서 공금 횡령으로 문제가 된 일,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내부 정보를 빼돌린 전력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파일들이었어요. 박 전무가 강태준의 도장을 몰래 복제해서 가짜 서류를 만든 증거, 회계장부를 조작한 과정, 그리고 검찰에 제보한 것도 박 전무 자신이었다는 증거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강태준이 화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사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지유가 말했어요. 희망이 기억에 의하면 김 사장님은 박 전무를 처음부터 의심하고 계셨어요. 박 전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강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해? 강태준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오해야? 김 사장까지 배신한 게 오해야? 그때 강태준의 전화가 울렸어요. 변호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박 전무가 회장님의 모든 지분을 넘겨받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해요.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박 전무를 바라봤어요. 마지막까지 이런 짓을 하는 거구나. 이미 늦었어요, 강 회장님. 박 전무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말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USB가 있어도 법적 절차는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박 전무, 내일 이사회에 나오라. 나도 참석할 테니까.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박 전무는 승리를 확신하며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주주들과 이사들도 모두 모여 있었어요. 오늘 안건은 명확합니다. 박 전무가 선언했어요. 강 회장의 범죄 행위로 인해 회사 경영권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그때 강태준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강태준이 말했어요. 이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준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김 사장이 남긴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보여줬습니다. 박 전무의 과거 범죄 기록부터 최근의 배임 행위까지 모든 것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사들과 주주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박 전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박 전무가 소리쳤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박 전무가 검찰에 거짓 제보를 한 녹음 파일까지 틀었어요. 박 전무 자신의 목소리로 강태준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강태준이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알겠죠? 박 전무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태준에 대한 모든 혐의도 무죄로 밝혀졌고 회사 경영권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강태준은 지우와 할머니가 있는 보호소를 찾아왔어요. 철거 예정이었던 보호소는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강태준이 철거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했거든요. 지우야, 정말 고마워. 강태준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어. 희망이가 도와준 거예요. 지우가 대답했어요. 희망이가 아저씨를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요. 강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돌보던 개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줬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희망이가 묻힌 곳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강태준이 부탁했어요. 지우는 강태준을 보호소 뒤편 작은 언덕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적힌 비석 앞에 강태준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희망아, 미안해. 아저씨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강태준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아저씨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강태준은 자주 보호소를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희망이를 그리워하며 왔지만 점점 다른 개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지우는 강태준에게 개들의 마음을 전해주곤 했어요. 백구가 말하는데 아저씨 냄새가 좋다고 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누리는 아저씨가 무섭지 않다고 해요. 강태준은 지우의 특별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희망이 덕분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주 후 강태준은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이 작은 보호소를 국내 최고의 동물복지재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최신 의료시설과 넓은 운동장, 그리고 전문 수의사들이 상주하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강태준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우가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 세계 최고의 동물 보호 시설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평생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공사가 시작되고 몇 달 후 정말로 멋진 동물복지재단이 완성되었어요. 넓은 부지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세워졌고 개들을 위한 놀이터와 치료실,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센터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다른 동물보호 단체들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시설에서 더 많은 동물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버려진 개들뿐만 아니라 고양이, 토끼, 심지어 다친 야생 동물들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지우를 입양하고 싶다고 할머니에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우는 이곳에 있어야 해요. 동물들이 지우를 필요로 하거든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강 회장님이 지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강태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그럼 제가 지우의 할아버지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매일 와서 지우와 함께 동물들을 돌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강태준은 지우에게 할아버지가 되어주었어요. 매일 아침 재단에 나와서 지우와 함께 동물들을 돌봤습니다. 회사 일보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행복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 들어온 개 중에 희망이와 똑 닮은 강아지가 있었는데 지우가 그 강아지의 마음을 들어보니 신기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희망이 엄마의 막내야. 그 강아지가 말했어요. 엄마가 자주 희망이 언니 이야기를 해줬어. 좋은 사람과 함께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어. 지우는 깜짝 놀라서 강태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강태준도 놀라며 그 강아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희망이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이름이 뭐니? 지우가 강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직 이름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꼬마라고 불렀어. 강태준이 그 강아지를 안아 올렸어요. 그럼 이름을 새희망이라고 하면 어떨까? 희망이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으로. 새희망이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드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강태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강태준은 새희망이를 정식으로 입양했어요. 그리고 매일 새희망이와 함께 재단에 와서 다른 동물들을 돌봤습니다. 새희망이는 희망이처럼 다른 동물들을 잘 돌봐주는 상냥한 성격이었어요. 지유는 새희망이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더 받았어요. 지유야, 고마워. 태준 아저씨가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하늘에서 편안해.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어요. 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유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동물들의 치료 효과가 놀라웠고,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와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유는 여전히 단순했어요. 매일 동물들과 대화하고, 아픈 동물들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 가장 좋았거든요. 강태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동물들과 지유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유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강태준이 어느 날 지유에게 말했어요. 희망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줬구나. 지유는 웃으며 새희망이를 안아 올렸어요. 희망이가 말했어요. 사람과 동물이 서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날 저녁, 재단의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백구는 드디어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누리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며 행복해했어요. 지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희망이가 마지막에 전해준 메시지대로 정말로 모든 게 좋아졌구나.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강태준 할아버지도 행복해하시고, 동물들도 모두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있어.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지유는 그 별들 중 하나가 희망이일 거라고 생각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희망아, 고마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와 지유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희망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지유야. 앞으로도 동물들을 잘 부탁해. 새희망이가 지유의 무릎에 올라와 잠들었어요. 강태준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지유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작은 보호소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유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물들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함께 행복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